반갑습니다. 깊이가 다른 생명과학 분석가 손경호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생명과학 1을 집중히 수하는 학교죠. 한영고 내신 대비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영고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생명과학 1이 집중수로 바뀌게 되는데, 자, 집중수 바뀌게 됐을 때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집중이 수하는 과목에 대한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 수업에서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수업에 쓰는 컨텐츠 혹은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전부 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그 전에 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나름 그래도 수능에서는 이름이 좀 있는 강사인데, 내신에 들어오시면은 내신 생명과학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처음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처음이다 보니까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소개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손경호이고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한 뒤에 현재는 이 로고스 학원에서만 제 강의를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투스 온라인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생명과학에 대한 대표 강사였고요. 대치동에 있는 다 전 국민이 이제 아시는 학원 됐는데 학원, 그리고 대치헌탑학원이라고 과학 전문 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강의를 제가 진행했고요. 혹은 뭐 분당, 중계동 이런 곳에서도 제가 전부 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 로고스 학원에서만 제가 강의를 집중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좀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뭐 많은 쌤 전부 다 막 이투스 뭐 메가 스터디 그런 데 있었는데 진짜 있었습니까? 지금 실제로는 이제 이투스 들어가시면은 제 강의 전부 내려왔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작년까지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이게 작년에 이투스 사진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화학, 뭐 물리학 있는데 생명과학의 첫 번째 대표로 있죠. 손경호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생명과학의 대표 강사였다. 이 대표 강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고 2, 3 합쳐가지고 생명과학 대표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캐리커처 있죠? 저하고 똑같은 그 캐리커처. 자, 그 캐리커처도 사연이 있는데요. 이게 벌써 한 2년 반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수능에서 굉장히 떠들썩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었냐면은 수능 생명과학 문제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평가원도 있었고 학생들 뭐 학계까지 있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시끄러웠거든요. 자, 근데 그 문제에 오류가 있다라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수능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제가 공지를 했고요. 이 문제는 오류가 있다라고 공지를 했거든요. 어떻게 오류가 있는지도 제가 전부 다 해설을 올렸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딱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안 풀렸던 문제가 오류가 있는 문제였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없다라고 해주세요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가 거기서 자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이겼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의미로 캐리커처를 딱 하나 그려줬습니다. 그 당시 잠깐 기사 잠깐 볼까요? 보시면은 뭐 수능 오류 소송 수험생들 뭐 화형돼 있고요. 딱 써 있죠. 이번 출제 오류를 처음으로 공개 지적한 손경호 강사 써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전공자이면서 온라인의 대표 강사였고 이런 수능 오류까지 잡아내는 정말 전문가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생명과학 1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1학년 때는 통합과학 배우셨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렇죠? 그때 배울 때 생명과학 그렇게 안 어려웠습니다. 혹은 중학교 때 배웠던 생물 같은 것도 그냥 외우면 문제가 풀렸었거든요. 안 어려웠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학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학창 시절에 배우실 때에 외우면 풀리는 게 생명과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명과학은 기본적으로 쉽다라는 인식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요. 개념이 비교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 물리학, 화학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는 걸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물리학 잠깐만 얘기 들어볼까요? 물리학은 비탈길이 있습니다. 제가 물리학을 잘 아는 편은 아닌데 잠깐 말씀드리면은 비탈길에서 어떤 물체를 내가 이렇게 밀어 올린대요. 밀어 올리면은 거기에 작용하는 힘이 뭐 중력, 마찰력 이런 거하고 다 해가지고 이 물체의 무게하고 해가지고 어떤 뭐 얼마큼의 속력으로 올라간다 이런 거를 다
보이지 않는 힘들을 따져가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화학이요? 제가 생화학과 나왔기 때문에 화학도 좀 잘하는데 화학에 일단은 처음 배우는 게 양적 관계란 거거든요. 그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이 물분자 혹은 뭐 수소 원자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요. 걔네들도요. 안 보이는데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땡기고 밀고 이런 거 배웁니다. 아,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지구과학은 눈에 보이거든요. 뭐 공기, 날씨, 바람, 뭐 흙, 돌, 아니면 우주에 있는 별 이런 거 보여요. 보이는데 단위가 너무 커요. 눈에 다 안 담겨요. 그러다 보니까는 머릿속으로 다 안 생기 이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생명과학은 아니에요. 생명과학은요. 교육과정 해설서에 어떻게 되냐면은 인체를 중심으로 한 생명 현상을 다룬다라고 한 것이 생명과학 원 과목의 설명입니다. 즉, 내 몸이 어떻게 변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 배우는 거예요. 더우면 땀이 난다.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때문에 이해가 되게 쉬워요. 내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학생들이 수능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탐구 과목입니다. 이거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통틀어서예요. 물론 이제 지구과학 원하고 생명과학 원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1000명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선택을 받고 있는 과목이다. 근데 이게 올해는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공계 대학 진학한 데 있어가지고 과학 2개가 아니고 사회하고 과학을 한 과목씩만 쳐도 진학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올해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가장 많이 선택받았다. 그러면은 점수 따기도 쉽느냐? 아, 근데 점수 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앞에서 이해했던 쉬운 개념들 있죠? 그거를 가지고는 3등까지는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게 쉬운 개념만 가지고 쉬운 문제를 내버리면은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추론형 문항이라고 하는 걸 많이 냅니다. 이 추론형 문항 대신에 근데 생명과학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과학 과목들, 물리학도 내고 화학도 내고 지구과학도 내요. 이게 어떤 문항이냐? 그냥 자료 하나 띡 나온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냥 분석, 뭐고 여기서 있는 것들, 성격이 무언지 묻는 것이 아니고요. 논리별로, 단계별로 문제가 풀려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으로 쭉쭉쭉 풀어오면서 마치 수학과 같이 풀이 과정에 들어가는 문제를 추론형 문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론형 문항들이 다른 과학 탐구 과목에 비해서 생명과학이 한두 문항 정도가 많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시간이 부족하다 때문에 타임 어택이 심하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는 난이도도 조금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평균 이상 정도의 난이도를 갖는 것이 생명과학 원의 특징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그렇다면은 수능은 그렇다 치고 내신은 어떻게 되는데요? 아, 제가 수능 전문가지만은 내신도 전문가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온라인으로 전부 내신 다 봐주렸으니까는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자, 근데 집중해서 하는 걸 일단 잠깐 제껴두고 일단은 평균적으로 그냥 보통 평이하게 1년 전체를 써가지고 생명과학 원을 이수하는 학교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 처음 딱 갔어요. 2학년 올라가서 처음에 3월 달에 첫 수업 들을 때 되면은요. 벌써부터 학생들이 쫄아있는 게 있습니다. 물리학하고 화학은 쫄아있어요. 어렵다던데 라는 걸 워낙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은 원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화학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원이 양적 관계론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또 계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학원을 꼭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명과학은 수업을 들으면은요 할만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죠. 더우면 땀이 나요.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생명과학은 할만한데? 특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생명과학은 크게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이 있는데요. 자,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보통의 시험 범위가 1학기가 1, 2, 3까지예요. 노란색 할까요? 잘 보이겠고요. 1, 2, 3까지가 보통 1학기입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진도가 빨리 나갈 학교는요. 4의 1의 좀 앞부분까지는 이제 1학기 때 쳐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여기에 있는 요 4단원의 뒷부분이
생명과학에서 가장 꽃이라 불리는 유전 파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문제가 전부 다 추론형 문제예요. 그래서 2학기가 생명과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1학기는 쉽느냐? 아니에요. 1학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1학기에 있는 요 3단원. 요 3단원이 항상성과 몸의 건강이란 파트인데 여기에도 추론형 문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자 뉴런이라고 하는 문제와 그리고 근육의 수축이라 불리는 근수축이라고 하는 파트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추론형 문항에 해당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은 뉴런까지를 1학기 중간에 보고 근수축까지를 근수축부터 1학기 기말에 보기 때문에 각 매 시험마다 추론형 문제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론형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은 처음 보거든요. 통합과학 때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자료 하나 주어주고요. 주어주고 요 자료에 대한 설명 찾습니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게 돼가지고 외우면은 그냥 끝나는 것들이었는데 이 추론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론형 문항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고3 평가원 문항을 갖고 온 건데요. 뉴런이라고 하는 파트의 추론형 문항입니다. 이게 한 문항에 주어진 조건들이에요. 이걸 다 읽으면서 이건 필요한 정보, 이건 필요 없는 정보, 혹은 이건 내가 이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거 다 골라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워요. 이 분석부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디부터 분석을 해야 하는지도 헷갈려 해요. 근데 이걸로 끝이냐? 끝이 아니고요. 그림과 표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D1, D2, D3, D4가 1, 2, 3, 4에 어디에 들어갈 찾아야 돼요. 어디부터 접근할지 모르겠죠. 자, 이런 문제 보통 출처는요. 수능, 평가원 모의평가, 교육청 학력평가, 아니면은 EBS 연계, 비연계 교재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의 문제가요. 그냥 수능에 나온 거 수능에나 고3 문제만 나온 게 아니고 내신 시험에도 툭툭툭 나와요. 왜냐면은 이런 추론형 문제들은요.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매해 고3 수업도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한 50개씩 만들어요. 한 모의고사에 20문제씩 있으니까는 1000문제 만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보통 5문제, 6문제 한 회에 그게 추론형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추론형 문제들이 보통 한 200에서 한 300문제 만들거든요. 근데 한 문제 만들 때마다 3, 4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를 거의 갈아 넣으면서 만듭니다. 그 정도로 문항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런 문항들을 내신에 넣어야지 그나마 좀 변별되거든요. 자, 특히 1학기 중간고사 앞에 있던 1단원, 2단원 거기는요. 제가 고3 수업하면은요. 그냥 한 3시간 반짜리 수업으로 한 번 반 하고 끝나요. 너무 쉽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1학기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변별이 안 되니까는요. 무조건 추론형 문항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점수 다 갈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 근데 그런 추론형 문항들을 저는 만들지만 학교생들은요. 다른 거 하시는 워낙 많기 때문에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에서 나온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조금의 숫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의 조건을 바꾸거나 보기를 바꿔가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들들들 외워서 답만 외우고 갔다면 당연히 못 풀겠죠. 문항의 원리를 알고 풀 수 있어야지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 보통 일반 학교들은 내신 시험 범위 짧다 보니까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별을 해야 되죠. 독특한 내용들 좀 많이 넣어요. 수능에 안 나오는데 교과서에 있는 것들 아니면은 이전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인데 혹은 뭐 빠진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부교재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갖고 와서 냅니다. 그래가지고 내신 시험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는 한영고 얘기입니다. 한영고는요. 제가 이제 저도 이 한영고를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건데 제가 한영고 시험을 안 본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이투스에서 온라인으로 2학년 학생들 내신까지 제가 전부 대비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각 지역에 있는 여러 대표 학교들의 문제를 다 봐요.
근데 그중에 한영고 문제도 당연히 있었고 다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영고 문제를 제가 다 본 다음에 분석까지 해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내신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입니다. 습니다예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왜? 그 전까지는 방금도 말씀드린 1년 전체 동안 생명과학을 배우는 거였거든요. 1년 전체 동안.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근데 올해부터는 뭘로 바뀌죠? 집중 이수로 바뀌어요. 자, 집중 이수 바뀌면은요, 사실은 그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인데 어디까지가 1학기 내용이었죠? 여기까지가 1학기 내용이었어요. 그쵸? 혹은 1학기가 뭐 4의 1의 앞부분까지 정도였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1년 정도의 커리큘럼이고 한 학기에 끝내는 집중이수는요 1, 2, 3까지가 중간이고요 4, 5가 기말이에요.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범위가 엄청 넓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비를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면은 이런 힘들어하는 대비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수능 스타일로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콕콕콕 집어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게 수능이거든요. 그게 수능이에요. 그래서 넓은 범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핵심적인 내용들만 학교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엽적으로 파고들거나 막 내신에서 엄청나게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문항들은 잘 안 나오고 수능 스타일로 많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 범위가 넓어가지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설정돼요. 그래도 추론형 문항들은 계속 나옵니다. 오케이? 특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비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도 진도 나가는 게 굉장히 버겁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쓰게 되냐면은 부교재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집중이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부교재에 있는 내용들이나 문제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학교 시험 문제의 대부분이 나온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한영고는 작년까지도 부교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부교재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물론 이건 예측이에요. 실제 어떻게 될지는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하는 1주, 2주 그러니까 처음 학교 수업 갔을 때 1주, 2주 때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 제가 워낙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는 딱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비를 진행하게 되겠지요. 그쵸? 다만 그래도 제가 수업 미리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대화 내용을 가지고 대비를 할 겁니다. 문제를 두 유형 쪼갰어요. 아까 말했던 쉬운 개념으로 풀리는 문제 그리고 추론형 문제 요 두 개를 대비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을 가지고 하는 문제들은요 빠르게 정리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들은 문제의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때문에 문제 유형을 딱 보고 나올 수 있는 보기를 많이 풀어봐서 많이 익혀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야 돼요. 왜? 학생들이 앞에 1주차 때 배운 거를 시험 근처 가면 또 까먹어요. 때문에 매주 조금씩 계속 복습하면서 이거를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압도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대비를 하게 만들어 드릴 텐데요. 자, 일단 교재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 교재. 자, 이게 제 교재입니다. 저의 수년간의 노하우가 다 담겨 있고요. 그림 같은 것들도 어디서 막 그냥 가지고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직접 전부 다 그려놓은 그림들입니다. 일러스트로 그려가지고요. 그래서 그려놓은 것들이고 개념 설명들 핵심 영역만 딱 담고 내신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짜잘짜잘한 것까지 교과서의 구석진까지 있는 것들을 다 여기 넣어놓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건 뭐냐면은 유형 분석이에요. 자, 요 같은 경우는 제 수업이 워낙 좋다 보니까는 교재도 워낙 좋다 보니까는 이게 다른 쌤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똑같이 수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영상이 아무래도 공개해서 보니까는요 좀 가렸는데 아무튼 유형별로 분석합니다. 이건 신경계 파트의 유형인데 이런 그래프 나온다. 나오면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거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관식 그리고 독특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이 학생들이 귀찮아해요.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근데 이런 게
학교 쌤들이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OX로 해가 맞출 수 있게끔 내겠고요. 이렇게 다른 것들도 뭐 유형들 보통 이 유형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이 신명의 파트의 80% 정도를 차지한 유형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방금도 말씀드렸죠. 출처가 어디라고요? 그림 같은 것들 수능, 평가원, 고3 교육 청년평가, EBS 특수한 그런 거 다 풀릴 겁니다. 풀리는데 기출문제집 2권 나갈 거예요. 하나는 문제만 쫙 모여 있는 거, 하나는 문제하고 해설 같이 있는 거. 학생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문제 뒤에 해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고 문제만 쫙 풀어요. 쫙 푼 다음에 해설편 딱 펴시면은 문제 옆에 해설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풀었던 문제가 어떻게 쌤은 해석하고 있는지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재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쓰인 해설 저희 조교나 연구진들이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다 쓴 거예요. 일일이 타이핑 쳐가지고 제가 직접 다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관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이제 수업에서 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팁이라던가 어떤 스킬을 풀어내기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게 쉬운 개념에 대한 문제들. 그럼 수능 문제는 뭐가 문제냐? 어디부터 분석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거를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업 시간에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오랜 시간 걸리는 것들 물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아니지만 시험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단축 스킬들을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제가 전부 다 노출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렸는데요. 보시면은 이거는 유전 파트에 있는 스킬 문제 스킬 편인데 문항의 기본 분석 순서 기본 원리, 뭐 실전 분석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실전 분석 바탕으로 어떻게 풀리는지 다 보고한 다음에 변형 문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전부 다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기출문제에 실려 있는데 잘 들으십니다. 이런 기출문제들은요, 특히 수능 문제들은 해설이 한 바닥이에요. A4 한 페이지입니다. 야, 이거 너무 많아요. 애들이 읽다가 지칩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은 글에 약하기 때문에 영상이 강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물론 출력 빨고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기출 문제들도 개념에 대한 기출 문제들도 전부 다 이런 QR코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QR코드를 띡 누르면은요. 스마트폰으로 딱 되기 시작하면은 바로 영상으로 이렇게 딱 연결이 돼요. 제가 모든 문항에 대한 영상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찍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아,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하고 물론 클릭도 진행하겠지만은 클릭 못 왔을 때 혹은 클릭하기 전에 영상 해설 보고 있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풀이 그대로 조교나 다른 분야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다 합니다. 다 하게 되고요. 이렇게 했으면은 컨텐츠적인 부분들은 아마도 좀 갈증이 해소됐을 거라 믿습니다. 관리 시스템 중요하죠. 철저한 분석과 1:1 관리 시스템을 해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 제가 매 주마다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를 보는데 그 테스트가 누적이에요. 올해는 아마 시험지 형태가 좀 바뀔 텐데요. 시험지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주 누적을 볼 겁니다. 보게 되면은 저희 연구원들이 철저히 분석을 할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이런 유형 부족하구나. 이런 유형에서도 이런 범위는 잘 못 푸네. 분석을 하게 되면은요. 저한테 전부 다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직접 저희 연구진들이나 조교도 아니고 제가 직접 전부 다 학생들을 올해는 관리를 할 겁니다. 올해 관리를 하게 되면은 강사하고 1:1로 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못 물어봤던 것들 혹은 문제풀이 내용들 제 풀이 그대로 이제 클리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제 수업이 토요일 오후에 있습니다. 보통 클리닉은 오전에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전에 학원이 있다라던가 좀 바빠가지고 못 왔다던가 늦잠 잤다거나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선택에 따라 가지고 줌 클리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대면에 왔는데 주중에 풀다가 좀 힘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하고 1:1 줌 클리닉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클리닉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혹은 뭐 새벽 3, 4시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문제 내가 좀 잘 모르겠어. 나 근데 빨리 답변 받고 싶어. 그러면은 자 언제든 질문 가능한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카카오톡 채널 통해 가지고 질문하게 되는데 이 카카오톡을 휴대폰으로 하게 되면은요. 저희 연구진들도 이제 답을 하게 되고 저도 답하는데 휴대폰 한 대만 있으면은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인데요. 플러스 친구의 손경호 생명과학 연구소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가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잠깐 정리해 왔는데 자 카카오톡 열시면은요 여기에 뭐 친구 뭐 채팅 돼 있죠. 그 채팅 눌러가지고 맨 위에 여기에 있는 요 돋보기 누르신 다음에 거기에 손경호라고만 입력하면 이렇게 뜹니다. 뜨면은요 요 플러스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은 행정적인 질문들을 많이 답변하게 되고요. 저는 모든 학습에 대한 질문들 혹은 뭐 물어본 것들 다 질문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질문 같은 것도 있고 영상 받아간 친구도 있고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클리닉 신청한 친구도 있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모든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건데요. 한 가지 이제 보통 많이들 물어보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수능 전문이신 것 같은데 내신 잘 하시나요? 이런 거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근데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생명과학은 내신이 곧 수능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는 추론형 문항들도 그렇고요. 일반 개념형 문항도 그렇고 보통의 자료를 전부 다 어디서 갖고 오느냐? 수능이나 평가원이나 교육청 학력평가들 고3 문제들에서 가지고 옵니다.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즉 그런 문제들을 잘 풀리고 잘 강의하는 강사, 수능을 잘 가르치는 강사가 결국 내신도 잘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전문, 수능 전문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생명과학 전문가면은 굉장히 잘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일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집중일수를 하게 되면은 시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는 수능 스타일로 문제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때문에 수능을 잘 가르치고 문제를 잘 풀는 강사가 집중일수 학교는 굉장히 잘 맞는 강사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고민이나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심지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오프라인 학원들의 트렌드는요. 온라인 강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따라가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모든 오프라인 학원들에서 모의고사라는 걸 보죠. 그렇죠? 근데 온라인에서 내신을 최초로 모의고사를 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학원들이 내신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하나씩 이제 실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지고는 내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내신도 전문가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조금 더 상담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제 플러스 친구 손경호 생명과학 연구소에 똑같이 아까 했던 대로 자, 채팅에다가 여기 돋보기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손경호 치신 다음에 추가하신 다음에 상담 요청하시면은요. 연구원들이 상담 스케줄 잡은 다음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제 생명과학이 이제 1학기에 한 연구는 집중해서 끝나게 되는데 중간하고 기말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시간 반의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1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쉬운 것들 위주로 특히 중간고사 진행하게 되고 6, 7주차에 이제 어려운 우리 추론형 문항들 푸는 방법들, 스킬들 말씀드리게 될 거고 마지막에 최종 점검하게 될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항상 시험 보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따라오니 테스트 할 거고요. 기말 때 되면은 유전 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파트는 추론형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앞에 1주차부터 3주차까지 거기에 이제 쉬운 거 다 하고 나머지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추론형 문항들 풀 수 있도록 제가 전부 다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은 이제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2시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 3시간 반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3월 10일에 우리가 개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테스트 같은 경우는 15분 일찍 와서 진행하게 됩니다. 1시 15분부터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필수 클리닉, 대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원칙인데 요 수업 이전에 11시 정도부터 해가지고 우리 대면 클리닉을 진행을 해서 학생들을 시간별로 불러가지고 제가 직접 다 봐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텐츠로도 거의 완벽하고요. 학생들이 이런 컨텐츠를 많이 받아갔어요. 제가 워낙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컨텐츠의 질이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후기를 안 갖고 왔는데 이투스 온라인 할 때도 뭐 전국 단위 자사고 전교의 1등, 뭐 1등급, 100점 수두룩했습니다. 전부 다 제가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번에는 한영고에다 쏟아붓겠습니다.
어머님들과 학부모님들을 그리고 학생들은 뭐만 믿고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생명과학에서 원하는 점수 등급 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가 다른 생명과학 분석가 손경호였고요. 한영고 집중이수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2시부터 3월 10일에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